권영철의 기자 수첩 넘어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제 뭘 가지고 오셨어요? 요즘 종편을 둘러싼 논란이 많죠. 그렇죠. 예, 종편들 중에 종편에 대한 가장 큰 특혜가 의무전송하도록 한 거 하고요. 그리고 황금 채널 배정이었는데 오늘 그 문제를 좀 다룰까 합니다. 종편을 둘러싼 논란, 5.18 논란 있었고 또 예. 최근에는 가수 장윤정 씨의 이 보도를 좀 둘러싼 논란도 있었고. 선정적인거나 좀 여론을 조작하거나 그런 분야에 좀 앞서가고 있죠. 그런 것을 두고 이제 떠들썩한데 예. 의무전송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케이블 SO나 위성방송 사업자, IPTV 사업자들을 플랫폼 사업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플랫폼 사업자들은 종편 4개 채널과 보도 PP 2개 채널을 의무적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가 방송으로 내보낼 채널을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예. 이걸 일부에서는 재산권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의무전송 채널은 그 권한과 관계없이 반드시 방송을 내보내야 하는 겁니다. 사실 방송은 크게 공공재인 전파를 통해 방송을 내보내는 지상파 방송이 있고요. 예. KBS, MBC, SBS 지상파 방송이죠. 예. 그리고 케이블을 통해서 방송이 전송되는 케이블 방송, 인터넷망을 통해서 전송되는 IPTV, 예. 위성 방송 전파를 통해서 전송되는 위성 방송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집에서 이제 지역 케이블을 보느냐, 네. 스카이라이프를 보느냐, 뭘 보느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제 플랫폼 사업자인데 이 사람들한테 종편들을 반드시 내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 의무전송이라는 그러니까 저희 겁니다. 지역 케이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낚시 채널을 안 내보내거든요. 이런 네. 식으로 골라서 음악 채널은 넣고 낚시 채널은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네. 종편 채널만큼은 무조건 전송, 의무전송. 그렇죠. 의무전송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케이블을 보건 위성 방송을 보건 KBS나 MBC, SBS TV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상파 방송이니까 당연히 의무전송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죠. 아니에요. 근데 의무전송이 아닙니다. 지상파 MBC, KBS, SBS는 의무전송이 아니고. 예, KBS 1방송하고 이 교육방송은 의무전송인데 예. KBS 2TV하고 MBC, SBS는 의무전송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종편 채널은 의무전송이에요? 유료상업 방송인 종편은 의무전송이죠. 근데 MBC, SBS 이런 거 방송 안 하는 데는 없잖아요. 시청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 의무는 아니지만 시청률이 높으니까 당연히 다 나가는 거다. 초기 사업을 하려면은 케이블 사업자나 IPTV 사업자나 위성방송 사업자가 예, 예. 이 지상파를 끌어넣어야 시청률이 올라가고 채널 인지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단적으로 위성 DMB 방송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예. 지상파 방송 런칭을 못하면서 지금은 폐업했죠. 그렇죠, 그런 일이 나기 그렇죠. 때문에 시청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영 방송인 KBS ETV와 MBC도 의무전송이 아닌데 유료 상업 방송이고 편파 방송을 일삼는 종편은 의무전송해야 된다. 이건 엄청난 특혜겠죠? 그러면 전체 그 많은 채널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대략 한 240개 되는. 240개 중에 의무 전송해야 되는 건 종편 채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국회 방송 그런 것들 빼고. 빼고는 그렇죠. 예. 상업 방송치고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특혜를 가져가게 된 건가? 왜 종편 방송을 의무 전송하도록 하게 된 겁니까? 사실 이 종편 의무전송이라는 규정은 2000년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질 때 담긴 규정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정 당시에는 조중동 종편에 특혜를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닌데 이명박 정부가 미디어 관련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이 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한 겁니다. 이건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이미 조중동에 종편을 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2000년 이 문구가 들어갈 때는 종편이라는 그 방송이 개념적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실제 종편이 탄생할지도 미지수인 방송이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구 방송위원회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케이블 등 유료 방송 가운데 시청자가 가장 낮은 가격의 패키지를 선택하더라도 좀 다양한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 전송을 하도록 했는데 이 규정을 악용한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불거지면 의무 전송은 줬다 뺏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폐지를 하려면은 그 법이 아니고 시행령이니까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바꾸면 되는 건데 예. 이 의무전송을 이제 폐지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죠. 이미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종편이 이미 이제 지상파 다음의 시청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의 시청률 추이를 보면은 종편들이 5위, 7위, 8위, 9위를 차지하는 걸로 나옵니다. 지상파 다음에 다 차지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편으로서 자리를 잡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제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민단체에서는 종편 사사가 각각 색깔을 드러내고 이제는 자리를 잡은 만큼 다른 PP들과 건전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없애야 된다. 의무전송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예. 그렇군요.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의무전송 규정을 폐지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의무전송을 폐지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10위권 안에 들어왔죠. 그리고 제작비를 연간 1,000억 이상씩 들이는 데가 지상파와 종편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폐지를 하더라도 지금과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거하고 예. 특혜로 법률로 강제되어 있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바로잡자는 거죠. 그럼 대법원이 종편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이건 언제쯤 공개가 되나요? 이게 아마 이번 주 중에 언제 공개될지 시점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오는 5일 수요일에 방통위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예. 이 회의에 아마 심사자료 공개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선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이 이니까 이를 철회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전면 공개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종편 관련 심사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종편 심사 자료를 판도라의 상자에 비유합니다. 판도라의 상자? 그 얘기는 일단 이게 공개가 되고 나면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뭔가 그러면 거기에 부조리한 무언가가 들어가 있을 거라는 의심인가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국제중 들어갈 때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점수가 낮은데 주관점에서 만점을 받아서 합격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종편 심사 때 한 게 있습니다. 뭐 그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예. 정황상 그럴 거라는 그런 의혹을 얘기고요. 받아서 자퇴를 했으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 주주들을 중복 투자를 못하게 돼 있는데 물론 소액 주주는 가능합니다만 예. 중복 투자를 하거나 특수 관계인들이 지분 획득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벗어났느냐. 또 정부가 주주 구성에서 얼마큼 압력을 행사했느냐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심사 자료가 공개되면은 종편들로서는 좀 여론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방통위가 사실 그들을 좀 비호해왔던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제 공개가 되면은 얼마나 정말 문제가 있는지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종편 특혜 의무 전송 왜 지금 문제가 되는 건지 오늘 구체적인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친일 관련된 논란은 여러분의 문자가 참 뜨겁게 들어오네요. 언제 한번 날 잡아서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의견이 들어옵니다. 윤동주 시인, 안익태 선생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가 됐고요. 좀 정확하게 제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좀 창시 개명을 했다는 이 부분 때문에 그 당시 뭐 논란도 됐습니다만 친일 인명사전에 없습니다. 이분 그렇다는 것 정리를 좀 하고 아직도 이렇게 논란 중인 사안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참 아픈 역사기도 하고 그렇죠.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왜곡된 사회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진단들이 많기 때문에요. 특히나 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 교육밖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할 겁니다.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우리 명확하게 사회적 합의 필요하고 그래야 지금 교과서 논란도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한마디만 딱 하자면은 한마디 하십시오. 예. 우리가 용서는 하지만은 잊지는 않는다. 예. 우리 베트남 전쟁을 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죠. 그래요. 우리도 그 점을 친일에 대해서 분명히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좋은 말씀. 용서는 하더라도.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